안녕하세요. 당뇨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치료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오늘부터 새롭게 진행을 맡은 민정입니다. 전 세계 당뇨 환자가 2억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 인구 수치를 보면요, 1000명당 108명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10%가 넘는 550만 명이 당뇨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당뇨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혈압이나 관절염 같은 흔한 질환이 되어버렸다는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 당뇨 알아야 낫는다 프로그램이 당뇨 환자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당뇨 치료법 중 하나죠. 인공췌장기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나의 당뇨 치료 경험담이나 나만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02-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저희가 열어놨습니다.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인공췌장기 치료의 대가 최수범 교수님 모셔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네. 네, 교수님, 이제 당뇨하면요, 정말 대표적인 만성 질환입니다. 이렇게 당뇨병이 흔해진 만큼 이제 우리도 당뇨에 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당뇨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당뇨라는 병은 어떤 병이고 방치해뒀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당뇨병을 치료를 잘 못하는 거, 피해를 보는 이유는 당뇨 환자 자신이 당뇨병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 이해 잘하면은 치료방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그 결과 합병증 예방하고 좋아지겠죠. 그 당뇨병이라는 게 뭐냐면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돼서 피 썩고 포도당 상태로 흡수되게 되고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연료잖아요. 영양분인데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힘이 되고 살이 돼야 돼요. 세포 속으로. 그때 췌장에 나오는 인슐린이 필요한데 그게 동화작용인데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것이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피 속에 포도당은 더 올라가게 되고 사용 안 하니까요. 우리 몸의 에너지 부족 상태 때문에 힘과 살이 빠지고 살이 빠지니까 합병증 오는 그런 병이죠. 원인을 없애는 가장 중요하니까 췌장에서 인슐린 부족하니까 췌장과 똑같이 된 기계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면은 그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 거죠. 혈당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합병증 안 오는 건 아니죠. 문제인 거 아니고 당뇨병 혈당도 높지만 또 이어서 우리 몸의 에너지 부족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혈당만 떨어진다 그러면은 음식을 적게 먹으면 혈당은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음식 적게 먹으면 우리 몸의 영양 상태가 더 나빠지죠. 그래서 합병이 더 많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당뇨병 치료는요, 제일 중요한 영양 상태가 좋아져야 되고 두 번째 결과로 보면 두 번째 혈당치도 정상화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망가진 췌장의 기능을 살린다. 이 부분이 교수님이 강조하는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원인이 거기 있으니까 췌장에 살리면 다른 건 다 정상이니까 정상으로 갈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당화혈색소 수치. 이 당화혈색소 수치가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데요. 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인슐린펌프 치료를 하면은 당뇨병 합병증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였죠. 이 결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1999년도에 발표된 DCCT 연구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또한 인슐린 그 분비도 좋아지고 인슐린 작용도 좋아진다는 걸 더 붙여 말한 것입니다. 이런 인슐린펌프 치료하면은 합병증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것이 또 한 가지 그 결과였더니 9년 6개월 후에 망막증, 신장합병증, 신경당뇨합병증이 이 전의 치료에 비해서 인슐린펌프 치료가 60%가량 감소했다는 것을 발표하게 됐죠. 네, 이 당화혈색소 수치라는 것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인데요. 이 수치가 당뇨 환자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당화 헤모글로빈 수치는 3, 4개월 혈당치의 평균입니다. 한 번째는요, 3개월 전부터 그렇죠. 근데 이게 오랫동안의 혈당치의 평균인데 6%가 정상인데 6, 7, 8, 9, 10, 12 올라갈수록 뭐 망막증이라든가 신경합병증이라든가 신장합병증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수치 한번 보면은 합병증 온가 하는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야. 떨어지면 떨어져 합병증이 예방된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이 당화혈색소 수치와 여러 종류의 합병증, 심근경색증이라든가 미세혈관 합병증이 보세요. 노란 것이 정상이고 까만 것 쪽으로 갈수록 빨간 쪽으로 갈수록 더 높은 수죠. 이런 합병증이 훨씬 많이 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당뇨혈색 수치를 보면은 합병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한국의 10개의 커다란 병원에서의 1229명에 대해서 당뇨혈색 수치를 봤더니 6.5%가 정상 수치인데 합병이 안 오는데 실제로 이게 먹약으로 치료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연구 한국 당뇨학회 보고한 거 보면은 8.5% 유지하고 있어요. 이 65, 20. 그러니까 이전에 치료 가지고서는 불충분하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합병 예방하겠네요. 네, 이렇게 인공췌장기 치료가 당화혈색소 수치도 낮추고 또 췌장의 기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췌장기 치료의 원리가 궁금해집니다. 인공췌장기 치료라는 것은 아주 조그만 기계가 인신 펌프인데 이것이 몸 안에 있는 췌장 기능을 그대로 흉내내죠. 우리가 지금 안경을 벗으면 안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 원인은 굴절리 이상이니까 안경 끼면 다시 보이죠. 마찬가지로 인슐린이 우리 피부를 통해서 아주 작은 바늘로 들어가게 만들어진 거죠. 자기 치료가 똑같이 일하는 기계입니다. 이 인슐린 펌프 치료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인슐린 넣는데 식사 때마다 인슐린 많이 들어가지고 식간은 적게 들어가고 이런 커브를 그립니다. 당도 아주 작게 나오고요. 그런데 이전의 방법 이러한 분비 패턴은 고려하지 않고 위에 그림처럼 한 번 맞으면 장시간 인슐린을 많이 쓰니까 이런 식으로 커브를 그리니까 저혈당, 고혈당이 되고 합병증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치료하게 되면은 췌장의 기능과 똑같이 공급해 주는데 그럼 우리 췌장도 좋아져-가지고 자기 몸에 인슐린 나오는 점점 증가하니까 인슐린 펌프를 외부에 들어간 인슐린량이 치료하면 더 적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췌장이 다 회복하면 아무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 관해라든가 완치 상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당뇨 알아야 낫는다 최수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인공췌장기 치료 중인 분을 만나봤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보신 이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의 사례자를 만나기 위해 향한 곳은 강원도 홍천.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뚫고 강원도까지 달려왔는데요. 어서 오세요. 올해 78세, 당뇨 8년차 이채순 씨를 소개합니다. 이채순 씨에게 그날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기만 하다는데요. 그 전까진 단 한 번도 없던 일이라고 합니다. 7년, 횟수는 8년째. 시장 갔다 오는 도중에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맥이 축 빠지면서 내 걸음이 한 발짝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갔더니가 형님 당뇨 같으니까로 얼른 병원에 가보라 그래서 갔더니 급성 당뇨라 그러면서 당이 600이가 나왔다고 600이라고 빨리 입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그녀에게 당뇨 판정은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때 이미 합병증이 싹 같이 온 거예요. 심장에다가 부정막에다가 고혈압에다가 그렇게 왔다 그래갖고 그때 심장 박동기도 그때 달고. 급성 당뇨였던 만큼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이채순 씨. 몸 여기저기 합병증까지 나타났는데요. 혈당 역시 좀처럼 쉽게 잡히질 않았습니다. 200알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가니까로 약 가져는 안 되겠다고 인슐린 주사를 2대씩 맞으라고 그러다가 하루에. 그래도 당은 여전히 300, 400 그렇게 올라갔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인터넷을 하니까로 도움이 될 거라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어요. 피 검사니 뭐 소변 검사 다 하고 그러더니 췌장이 싹 녹았대요. 싹 녹았다 그러면서네. 하지만 1년 반 전인 지난해 초부터 이채순 씨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데요. 다른 병원에서는 밥을 하얀 밥 먹지 말고 잡곡밥만 먹어서 그동안에 5가지, 6가지 잡곡밥만 계속 해 먹었어요. 그러니까로 기운이 더 없지요. 먹을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먹지 말라 해갖고선 당뇨 환자는 무조건 안 먹는 줄만 알고 그랬더니 저녁을 차려주는데 밥이 허연 이 밥을 아주 이렇게 부수룩하게 떠서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주 밥을 시컷 먹고 그 인슐린 기계 달고는 아주 입안에서 침이 고이더라고요. 침이 고이고 입 마르는 거를 못 느꼈어요. 그러고 있다가선 보름 동안 있다가 그냥 집에 퇴원했죠.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단.
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 늘 식이요법을 하던 이채순 씨의 밥상이 달라진 건데요. 이제는 골고루 특별히 가리는 것 없이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답니다. 치료받고 나서는 식전에는 150, 120, 식후에는 250, 300이 안 넘어갔어요. 사실 그녀가 인공췌장기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우리 아저씨가 안 봤으면 이제 그때 죽었지. 고혈당과 저혈당이 반복적으로 오면서 그녀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쓰러지기도 여러 번. 저혈당이 와서 여러 번 그렇게 우리 아저씨가 화장실에 불이 켜 있더래요. 그래서 왜 불 켜 있냐고 가서 불을 끄고 돌아시다니까 발에 체이더래. 그래 불을 켜고 가려고 실어져 있더래잖아요. 그래서 당을 재니까로 30이래. 저혈당 30. 그때 죽기 직전이지. 우리 엄마가 잘못됐나 보다 하고 우리 아들이 엄청 울었다 그래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에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한 이채순 씨. 이후 안정을 찾아가던 일상에 또 한 번 위기를 맞은 사건이 있었다는데요. 그것만 달았다고 그것만 의존하고 안심했죠. 이것만 들으면 이제 아무렇게나 막 먹고 관리를 소홀히 해도 되겠구나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밥도 그 병원에서 주듯이 그냥 밥도 많이 먹고 여기 이제 주사 바늘하고 주사기가 있는데 그 해든 사람들 얘기가 바늘도 두 번 정도 써도 괜찮고 주사기도 2번 정도 써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뭐 괜찮다니까 한 번을 그냥 나도 몇 번 뒤로 써보자 해서 한 몇 번 그렇게 그냥 쓰고 2번씩 쓰니까로 줄이 맥혀서 인슐린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대요. 그렇게 뜨고 내 몸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로 절대 2번 쓰면 안 되고 매일 쓸 때마다 새 걸로 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잠깐의 방심으로 몇 번의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이채순 씨에겐 오히려 전화위복. 더욱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명이 참 길어요 내가 그거 보면. 요번에도 그거 다 죽어서 간 게 아무것도 몰라도 또 깨났잖아요. 그래서 난 항상 감사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화면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연세가 꽤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당뇨 판정 받으신 지 8년이 되셨다고 하는데요. 보통 당뇨는 가족력이 아니면 이렇게 스트레스나 식습관 등으로 인해서 오는 생활 습관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분은 급성 당뇨로 당뇨가 오셨어요. 급성 당뇨 어떤 원인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물론 이제 생활 습관병이라고 그러지만 그에 관계도 없이도 여러 가지 자가 면역질환도 올 수 있고 그러니까 췌장염이 있어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가 급성 당뇨라고 그렇게 부르죠. 네, 혈당 관리가 가장 안 되면 무서운 점은 합병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분도 본인 표현에 의하면 정말 거의 죽겠다 싶을 정도로 힘드셨다고 하는데요. 당뇨로 인한 합병증, 교수님 얼마나 심각한가요? 그러니까 당뇨의 합병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 부족 상태에서 빠져서 이게 짜루어지는 거니까 온몸이 다 오는 거죠. 우리 온몸이 다 옵니다. 이게 망막증 와서 눈이 실명이 오게 되고 그 치료 지장 와서 이가 다 빠지게 되고 신경합병이 있다면 팔다리 수축이 아파서 잘 못 자게 되고요. 뭐 쥐가 온다고 막 그러죠. 그다음에 뇌혈관 장애에서 중풍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심장의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증, 협심증이 오게 되고 신장이 나빠져서 요독증과 혈액 가게 되고 발기부전에 빠지게 되고 좁고 보면 다리도 아프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근데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그 많이 먹는 약이 있어요. DDP4 이니비터인데 상당히 뭐 참 많이 쓰는 약인데 그 약에 보더라도 이 망막증이 눈에 있는 혈관에 투과성이 들어가서 망막증 많이 발생시키는 기전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보고가 이게 서울대학교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병을 합병증 예방하기 이제 힘들 수도 있는 거죠. 치료 방법도 다른 거니까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온몸이 망가지는데 정말 이제 심한 당뇨병을 보면은 첫째 당뇨병 때 이게
장애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보다도.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지고 오래 가게 되면은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신경이 망가져서 신경합병도 오죠. 혈관도 망가져 동맥경화증 오죠. 면역 체계가 망가져 가지고 균이 잘 사니까 발 같은 데는 상처가 생기면은 족부 절단 많이 골마 가지고 그게 굉장히 높아져서 없는 사람은 10배 정도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당뇨병 환자가 괴로워지는 것은 뭐냐면 눈에 있는 혈관이 파괴되는 거예요. 아까 바로 얘기한 대로 눈에 있는 혈관이 파괴돼 가지고 망막증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거 아닌데도 혈당치 때문에 많이 오는데 후천성 장애물이 가장 많으니까 당뇨병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장이 나빠져 가지고요. 혈액 투석하게 되죠. 혈액 투석의 70% 이상이 당뇨병에서 혈관이 파괴돼 가지고 신장이 망가져 가지고 혈액 투석 사람이 많아서 생명에 지장이 많이 생기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당뇨병을 잘 알지 못하고 처음부터 치료 잘하고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해 가지고 해야만이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인공췌장기 치료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점이나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거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첫째 이제 피부에다가 꽂고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피부 위생이 좋지 않으면은 좀 곪을 수가 있죠. 근데 그거 간단하게 이제 항생제 주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고 36년 동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계를 사용하니까 충분한 교육이 필요한 거고 당뇨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서 이 치료하려면은 충분한 교육과 그 당뇨 이해를 위해서 한 1, 2 정도는 전문 병원에서 입원해서 가료를 받아야 돼. 입원 치료가 필요한 거다는 것이 뭐 좀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건 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하신 것처럼요, 나만의 당뇨 치료 경험담이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02318-2275, 02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문자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뽑아서 지금부터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자 상담 뒷번호 6932님입니다. 3년 전 당뇨 판정을 받았고 당화혈색소 7 이하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늘 신경을 쓰이다 보니까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합병증인지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마음 편하게 관리 차원에서 인공췌장기 치료에 관심을 가는데요. 주위에서 너무 이르지 않냐고 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지금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크게 건강상 이상은 없는데 인공췌장기 치료에 있어서 이 치료를 하는 시기가 너무 이르지 않느냐, 시기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남겨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초기부터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늦게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혈당이 너무 높더라도 합병증이 금방 오지 않는다는 거. 잘 모른다는 거. 그래서 초기부터 치료 잘 하는데 그 초기 때 잘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초기 때는요.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양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것을 이거 먹는 약을 치료하는데 처음 치료하면 1년에 4% 췌장 기능이 줄어든다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나빠지는 거죠. 나빠지기 전에 빨리 치료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렇게 췌장 기능이 기존의 치료 방법으로는 그래도 있지 않고 좀 작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는 약의 경우에는 이렇게 먹는 약이 점점 증가하죠. 점점 췌장 기능이 망가지니까 하나를 먹다 두 알 먹다 그러니까 점점 나빠지는 치료인데 인지펌프 치료 췌장을 회복하는데 회복하는 것도 보면요. 1년 이내 온 사람 맨 꼭대기 맨 끝에 파란색은 10년 이상 먹는 약 먹던 사람 비교해 보면은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6개월, 1년, 2년 동안 보면 췌장계에서 인슐린 나오는 양이 훨씬 더 초기 때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치도 될 수도 있고 7 정도 완치되거든요. 그래서 완치율을 보면은 말이죠. 이게 2003년도 세계적인 당뇨 학회지에 실려 있는 발표된 논문인데 보면은 1년 이내 온 사람은 1년 후에 보니까 약 68%, 2년, 5년 동안 이제 먹약 먹다 온 사람은 반수, 6년, 10년 옛날 구직질 할 때는 3분의 1, 그다음에 11년, 15년은 20%. 그래서 일찍 오면 인지펌프를 초기에 달면 달수록 췌장이 잘 회복해서 아까도 인슐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들어지게 완치율이 높고 합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니까 합병증이 안 왔다 할지라도 초기부터 해야 되는 거고 합병증이 오는 것은 이미 벌써 많이 망가질 때니까 초기부터 좋은 치료하는 게 낫다는 거죠. 문자 상담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2942님입니다. 엄마가 올해 당뇨 알아오셨는데요. 저혈당이 자주 오신다고요. 혈당 관리도 문제인데 저혈당이 오면 쓰러질 것 같다고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인슐린 펌프가 저혈당이 잦은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저혈당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어하셔서 걱정하는 문자를 주셨는데요. 교수님, 이렇게 당뇨병 환자 중에 저혈당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저혈당은 왜 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들어오는 포도당 양과 그 흡전 포도당 양과 또 간의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실제로는 너무 많은 양의 인슐린을 만들게 하다든가 너무 많이 적게 먹으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치료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적에 저혈당이 많이 오는 거죠. 저혈당이 자주 오는 사람에게 인공췌장기 치료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세계적인 논문지에 발표된 1990년에 보면은요, 이 저혈당 오는 율이 훨씬 적어집니다. 노란 것이 그 옛날 치료한 거고, 빨간 것이 똑같은 20% 치료했을 적에 15분의 1로 줄어드니까 이렇게 저혈당 많이 오는 사람은 20% 치료하면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죠. 네, 당뇨 알아야 낫는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당뇨 판정을 받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것도 문제지만요. 당뇨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하루하루 우울하게 지내는 것도 치료에는 분명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당뇨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당뇨병 환자들 보면 매우 그 불안해하고 우울해 있죠. 왜냐하면은 뭐 이 전에 나온 프로도 보니까 뭐 당뇨병 합병증이 상당히 무섭게 얘기하고 다 온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치료 방법이 이제 지금 치료 방법이고 더 나은 치료 방법도 있으니까 더 나은 치료 이때까지 여러 연구 결과와 합병증 예방할 수 있다는 게 확실하게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좋은 치료 인슐린 치료를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당뇨병의 원인을 잘 알고 그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중 치료 방법에서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환자의 권리거든요. 비용을 잘 알고 치료 방법 스스로 잘 위해서 선택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방송을 통해서 당뇨병을 잘 이해하고 또 좋은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발품을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먹으면서 혈당이 정상화되고 치료 방법도 의사 선생님과 잘 의논해서 잘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 치료 방송의 제목처럼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수범 교수님과 함께 당뇨 알아야 낫는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당뇨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치료에 임하다는 점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최수범 교수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름철엔 특히 당뇨 환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덥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마시는 과일 주스나 팥빙수, 이런 당분들이 혈당 수치를 높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 대신에 물 많이 드시면서 혈당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